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죠. 토트넘 출신 다이어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실제 축구 실력보다는 정치질, 침묵질에 특화된 선수였는데요. 토트넘에서 10년 가까이 뛰는 내내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과 그 동조 세력을 이합집산시켜서 선발을 꿰차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논팽이 짓에 방해되는 손흥민 같은 모범생들을 이용하거나 괴롭히곤 했죠. 그러다 케인의 정서 관리자이자 일종의 애완동료로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하더니 대장 놀이를 시작합니다. 뮌헨 선수단을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 작업은 철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팀에서 에이스 놀이를 시작한 케인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가장 특기이자 취미인 골프를 미끼로 뮌헨 내 기존 주류 세력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제1타깃은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독일 대표팀 게르만 전차부대의 전성기를 이끈 꼴잡이이자 뮌헨의 터줏대감인 밀러만 데리고 케인과 다이어 셋이서 골프장 라운딩을 돕니다. 다이어가 이적한 지 일주일도 다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정치 침묵질이었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등 주축 선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어는 주전 센터백으로 내부 승진에 매경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편없는 실력을 감추려는 노력인지 몰라도 자기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기존 뮌헨 선수들한테 호통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투엘 감독 역시 참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이어는 자신이 데려온 선수는 아니라며 못을 박은 만큼 독설도 확실하게 쏟아냈죠. 오늘은 토트넘 호러쇼에서 뮌헨 호러쇼로 업그레이드한 다이어의 파란만장 쿠데타 일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조부모까지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유럽 축구연맹 임원 집안이라는 집안과 해리 케인이라는 잉글랜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친구 인맥을 둔 에릭 다이어는 토트넘에 이어 뮌헨에서도 수비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동료들을 지휘하고 호통치고 리더십을 발휘해보려는 경향을 보이며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19라운드를 치른 바이에른 뮌헨은 아우크스부르크의 3대2로 간신히 승리하며 겨우 2위를 지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겨우는 다이어의 형편없는 수비 실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내용은 이게 내가 알던 뮌헨인가 싶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뮌헨 공격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반 23분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의 선제골과 전반 추가 시간 알폰소 데이비스의 추가골로 가뿐하게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후반 7분 에르메딘 데미로비치에게 한 골 내주기는 했지만 겨우 밥값 하나 한 케인의 후반 13분 추가골로 다시 점수차를 벌렸거든요.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데미로비치에게 페널티킥골을 다시 내주며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경기 내용의 큰 틀만 봐도 수비 실책으로 인한 골 파티가 벌어졌음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놀라운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어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소속 선발 데뷔전이었던 건데요. 이달 초 영입된 다이어는 김민재 선수의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참가, 다이어 우파메카노의 부상으로 인해 앞선 경기 교체 투입되며 예상보다 빨리 데뷔한 적이 있죠. 당분간 다이어와 더 리우트가 센터백 콤비를 이루게 된 것도 확정됐고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에서조차 자리 잡지 못해 저기 구석에 앉아 불쌍한 척하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수의 팀에서 주전이랍시고 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대기만성형인지 분수를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요. 경기 중계를 보고 있으면 당황스러운 모습이 한두 번 연출된 게 아닙니다. 수비진 상황 중 유독 눈에 띈 것은 센터백 짝꿍 마테이스 더 리우트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유독 바빴다는 점입니다. 더 리우트는 본래 플레이 스타일이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빠른 발과 넓은 활동 반경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조합이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수비 범위가 더 좁은 다이어가 파트너로 있으니 더 리우트는 뭔가 할 일이 부쩍 많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이어가 경기에 적게 개입하고 더 리우트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황당한 모습은 명확한 경기 기록에도 드러납니다. 공중볼 경합에 더해 더 리우트는 6회, 다이어는 1회 시도했고요. 성공은 4회 대 1회였습니다. 걷어내기는 더 리우트가 8회, 다이어가 4회였고요. 심지어 다이어는 드리블 돌파를 1회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공을 잡고 상대편 수비를 돌파하며 빌드업하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에선 거의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었죠. 오히려 분수에 맞지 않게 골 욕심을 내고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다이어가 더 많았던 것은 가로채기 1회 기록 한 가지였죠. 이처럼 애초에 수비 상황 자체에 잘 개입하지 않다 보니 수비 실패 장면에서는 오히려 다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수비수들보다 실수도 없고 사고도 없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더 리우트는 전반 5분 수비 중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내줄 뻔했으나 간신히 골라인 밖이어서 프리킥만 내준 위기에서 혼자 공중볼 경합을 하기도 했고요. 후반전 막판 코너킹 상황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점을 막은 것은 무조건 모두 다 더 리우트 담당이었습니다. 더 리우트와 뒤엉킨 노이어의 수비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내준 건 코너킥 수비에 가담해 수비를 도우려던 공격수 토마스 밀러였죠. 어디에도 다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선수가 혹은 이처럼 영악한 선수가 또 있을까요? 다이어의 수비 실패는 기록에서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전반 12분 에리메딘 데미로비치가 헤딩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아슬아슬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바이에른이 실점 위기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실패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이어의 소극적인 수비 때문이었죠. 데미로비치와 적극적인 헤딩 경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다이어가 모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가로채기를 했던 장면조차 더 리우트와 호흡이 부족해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후반 22분 다이어가 모처럼 공격수 앞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며 헤딩으로 가로채기를 했는데 이 공을 예측하지 못한 다이어의 몸에 맞고 다시 공격수에게 날아가며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내주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호러쇼를 주도한 다이어가 집중한 것은 중원의 지배자 역할이었습니다. 자신의 방향으로 공이 오지 않는 상황마다 동료들을 낮잡아보며 적극적으로 호통치고 위치를 조정하는 조율 업무와 감독 내지 코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잡혔죠. 웃기는 일입니다. 애초에 4순위 센터백으로 영입된 다이어는 토트넘에서도 후보 중의 후보로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주전급 활약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소위 말해 티칭질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눈꼴 사나운 모습이었죠. 경기 평점을 집계하는 곳에서도 다이어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는 미넨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인 6.3을 받기도 했죠. 사실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상황에 쏙 빠져 실책이 기록되지 않은 점 덕분에 저 정도로 선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지점인데요. 잉글랜드 쿠데타 세력인 케인과 다이어는 첫 데뷔를 축하하는 자축 파티를 여는 데 집중합니다. 애초에 패스를 시도하지 않았고 바로 앞에 동료한테 빨리 걷어내는 데만 집중한 만큼 패스 성공률 등의 스탯은 끝내주거든요. 다이어의 직전 경기 패스 성공률은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긴 패스 성공률도 89%에 달했고 클리어링 4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1회 등을 기록했죠. 심지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이어는 자리를 비운 김민재 등 동료들의 자리에서 잘 뛰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특히 경쟁자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활약하는 센터백 자리에서 빌드업의 중추를 맞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절친 케인 역시 다이어의 선발 데뷔전을 축하하는 데 앞장섭니다. 경기 뒤 SNS에 원정 경기 승리에 기뻐하며 다이어의 풀 데뷔전이라고 언급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죠. 평소 절친으로 알려진 두 선수의 모습에 좋아요를 누르고 축하 댓글을 남긴 사람들 리스트도 공유해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잉글랜드 쿠데타 사조직의 명부라고 보면 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추락의 1등 공신인 해리 맥과이어, 토트넘 꾀병의 아이콘 제임스 매디슨 등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이죠. 다같이 골프 치러 다니며 한량제 타고 다니는 명단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다이어의 선발 출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파메카노는 햄스트링 부상 탓에 2월 말에야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김민재 선수 역시 아시안컵에 차출돼 한동안 복귀하지 못합니다. 팀 내 남은 중앙 수비수는 다이어와 더 리우트뿐이라 자신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판을 읽고 이렇게나 센 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도 지옥 같은 투헬 감독의 의견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투헬 감독은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팀 내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들은 거침없이 내칠 것이다.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경고성 발언과 함께 말이죠. 사실 이 정도면 투헬 감독 입장에서 엄청나게 순하게 돌려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이 둘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훈련장에서도 죽고 못하는 사이가 되어 사이클을 탈 때도 바로 옆에서 타고 훈련할 때도 꼭 옆에서 1m 이상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연인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또 의지하고 있거든요. 미네는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단순 쿠데타가 아닙니다. 미네는 이제 토트넘 내에 암세포처럼 썩어있던 이둘의 잉글랜드 패거리들이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또 정치질이 얼마나 만연하는지 알게 됐을 겁니다. 미네는 이제 조금씩 케인과 다이어에게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면 김민재 선수도 복귀할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의 김민재 선수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지 벌써부터 긴장되는데요. 잡아먹히질 않길, 그 속에서도 기회를 얻어 스스로의 선수 생활에 집중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